글로리어스 월드 아티스트톡에 이렇게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전시의 예술 감독을 맡은 석재현이라고 합니다. 이 글로리어스 월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황홀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상황에 저희는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 희망을 되살려보고자 이런 사진 전시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 함께 하신 작가 두 분 모시고 저희들 아티스트 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닉 하네스, 크리스 조단, please have a seat.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분들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오늘 통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우승곤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충무 아트센터에서 기후 환경을 위기했던 주제로 제가 CCPP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두 번째 에디션 Confession to the Earth에 이어서 The Glorious World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귀한 자리가 만들어짐에 위해서는 여러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와 수고가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처음 시작하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무아트센터 사장님이시자 저희 사진계 대선배님이신 조세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잠깐 자리에 모셔서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요. 마침 뒤에 서 계셔서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진작가 조세현입니다. 지금은 여기 충무아트센터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아니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귀한 시간 다 뺏는 건데 오늘 일부러 다 이렇게 기획해 하셨는데요. 하여튼 충무아트센터가 뮤지컬로 유명했던 건 아시죠? 예, 20년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제가 이 갤러리를 좀 큰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저야 임기가 있지만은 아마 이 갤러리는 앞으로 굉장히 좀 영원할 겁니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을 굉장히 빛나게 할 갤러리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석재현 감독님 도움으로 훌륭한 작가님들 모시고 벌써 두 번째 우리 최고의 지금 이슈죠. 기후 환경, 그죠? 얼마 전에 경남에서 난 산불도 기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어젠다를 가지고 아마 앞으로 제 생각에 한 10년 이상은 해야 되고요. 딱 하나, 이 전시가 실패를 해야만 되거든요. 성공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시죠? 기후 환경 문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전시가 실패하는 거죠. 예, 그날까지 많은 여러분들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진을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 모이셨는데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갤러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작가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작가들의 예술적 사유와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같이 우리 대중들과 함께 공감한 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예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제 선진국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러한 그 첫걸음으로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있는 이 충무아트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이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제가 많은 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닉 하네스 그리고 크리스 조단 두 분의 인사 말씀 잠깐 듣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식적인 일정으로서 이제 기자 간담회 그리고 어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고 여기에서 전시에 참여하시는 소감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deeply honored to be inside of a home. This exhibition feels like being inside of a profoundly courageous home. 네, 이 전시는 저한테 있어서 아주 깊은 영감을 주는 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In one interesting way, you can look at all of our photographs and say it has nothing to do with climate change. 아마 여기 걸린 작품들을 보시면서 기후변화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nd in another way, it is all looking at the deeper, unconscious, psychological, emotional material that lives in our culture that is the things that lead to climate change. 하지만 보시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 문화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과 그런 감정적인 그런 기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Chris, you say so beautifully that I cannot add very much to it. I completely agree. I'm very honored to be here as well. I'm very glad so many people came to this artist talk. And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thanks to Mr. Cho from the Chungmu Art Center, to our good friend Jae-hoon Sok, and the National Institute for Ecology for making this possible. Thank you very much. 네, 저희 동료인 조단 작가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동감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저희 토크를 들어주러 오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전시를 또 주최해 주신 중구문화재단의 조세현 사장님 그리고 석재현 감독님 또 국립생태원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감과 인사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잠깐 안내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시 작품들이 좀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많은 작품을 여러분들이 직접 못 보셨는데 각각의 작가님들의 그 작품을 프레젠테이션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작품들을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 작품들을 보시는 가운데 또 뭐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두 분 다 조금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셨는데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메모해 두셨다가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이후에 질문을 들으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Nick Hannes, this is your time. Can you? 큰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I will mainly talk about my project Garden of Delight, which is on show here at the pink wall and also in the exhibition space next door. 네, 여기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분홍색 벽에 걸려 있는 저의 작품 그리고 오른쪽 방에 있는 작품 환희의 정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I am a documentary photographer. Reality is my starting point. I photograph what I see without staging or manipulating things. 네,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입니다. 제 작업은 늘 현실에서 출발하고요. 있는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찍습니다. I am a big fan of coincidences. I believe that being attentive to unpredictable situations can result in pictures, in images that I have never could have
thought of by myself. And for me, therein lies the magic and the excitement that I feel as a photographer. 연출하거나 인위적으로 꾸미는 일은 하지 않고요. 저는 우연의 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장면을 포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진가로서 느끼는 진정한 재미이고 짜릿함입니다. Most of my work is about contemporary social, political issues. Usually I work several years on my projects, and my work doesn't really focus on individual stories, but rather takes a look at the bigger picture, how we shape our world, how we relate to our environment, and how we sometimes destroy our environment. 제 작업은 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에 몇 년씩 시간을 들이기도 하는데요. 특정 인물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또 때로는 망쳐놓고 있는지에 대한 작품입니다. Until the 1960s, Dubai was a modest regional trade post along the Persian Gulf. There was no electricity or water. But the discovery of oil changed everything back in the 60s. It fueled the high-speed urban development and transformed that regional trade post into the ultra-modern metropolis that we know today. 1960년대까지만 해도 두바이는 페르시아만 지역의 아주 작은 무역 거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두바이에는 전기도 수돗물도 없었고요. 하지만 60년대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석유는 도시의 초고속 발전을 이끌었고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초현대적인 대도시 두바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Dubai has a reputation. It is often called the Las Vegas on the Gulf, the playground of the Middle East, with lots of wealth and luxury, with spectacular architecture and artificial islands. 두바이는 걸프만의 라스베가스로 불립니다. 중동의 호화로운 놀이터이기도 하고요. 부와 사치, 화려한 건축물과 인공섬들이 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I chose Dubai as a case study because for me it's the most excessive example of this market-driven neoliberal urban model in which profit-making seems to be the main goal. 제가 두바이를 한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이 도시가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도시 모델이 가장 극단적으로 구현된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윤 추구가 거의 유일한 목표처럼 보입니다. Human activities are reduced to their economic value. People are reduced to consumers. 인간의 모든 활동은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고 사람은 그저 소비자로만 여겨집니다. Mass consumption, mass entertainment are the underlying themes in this work. Most of the social life in Dubai takes place in these kind of artificial inner spaces due to the heat. Inner spaces such as shopping malls, attraction parks, hotel resorts. And these spaces are often simulations of the real world. Like this one, this is a fake village in a shopping mall. 이 작업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대량 소비와 대중 오락입니다. 두바이의 사회적 삶은 대부분 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실내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쇼핑몰, 놀이공원, 호텔 리조트 같은 곳들입니다. 이런 공간들은 종종 현실 세계를 흉내낸 시뮬레이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쇼핑몰 안에 만들어진 이 가짜 마을처럼요. This is another example. This is not a real mosque. It's a fake Persian mosque in a shopping mall as well, hosting a Starbucks. You are not ready yet. 또 다른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쇼핑몰 안에 있는 가짜 페르시아 모스크인데요. 이 안에 스타벅스가 들어서 있습니다. A word about my way of working. I went to Dubai 5 times and spent 2 to 3 weeks each time. Dubai is not the place where you can improvise as a photographer, where you can just walk into a hotel or an amusement park and start photographing right away.
Within a minute, there will be a security agent next to you. So for almost all of the pictures that you see here, I had requested written permission in advance, long before I would leave. Research and preparation are crucial for the success of this story. 저는 두바이에 5번 방문했고요. 갈 때마다 한 2, 3주 정도씩 머물렀는데요. 두바이는 사진 작가가 즉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호텔이나 놀이공원에 그냥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1분도 안 돼서 보안 요원이 이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모든 사진들은 사전에 제가 서면 허가를 받고 나서 촬영을 했던 경우이고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This is Ski Dubai. It's a giant indoor ski slope located in a shopping mall again. It's again an artificial inner space. And I think these spaces are very interesting to photograph because they play a game with reality and fiction, with real and fake. These places are constructions, there are simulations, simulacra, and they have a very confusing relationship with reality, just like the medium of photography. 이곳은 쇼핑몰 안에 있는 대형 실내 스키장 스키 두바이입니다. 이런 인공적인 공간은 사진 찍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인데요. 왜냐하면 현실과 허구, 진짜와 가짜 사이를 넘나드는 일종의 유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들은 하나의 스트럭처, 복제품, 시뮬라크라입니다. 현실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혼란스럽죠. 마치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가 그렇듯이요. Dubai is the perfect example of the generic city. The generic city is a rather new city, a city without historical stratification, without a long past, without a character of its own. It's a city like an airport or a Hilton hotel room that looks the same all over the world. So throughout these images, you will hardly find any details that refer to local authentic culture. 두바이는 제네릭 시티의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릭 시티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층위 없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하는데요. 고유한 개성도 없고요. 공항이나 힐튼 호텔처럼 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이 생긴 그런 도시인 것이죠. 제가 찍은 사진들에서도 지역 문화를 진정성 있게 반영한 요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This is Global Village. It's a theme park with reconstructed landmark buildings and monum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nside these pavilions are just shops. 여기는 글로벌 빌리지라는 테마파크입니다. 전 세계 유명 건축물과 기념물들을 복제해서 이렇게 갖다 두었고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부 상점입니다. And this is Chill Out Ice Lounge. It's a sub-zero bar in a shopping mall, very popular among Saudi tourists who come there, pay the entrance fee, have a hot chocolate to experience the cold. 네, 이곳은 칠아웃 아이스 라운지라는 곳인데요. 쇼핑몰 안에 있는 영하의 바입니다. 사우디 관광객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은 곳인데 여기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저렇게 뜨거운 핫초콜릿을 마시면서 추위를 체험하곤 합니다. The future belongs to those who can imagine it, design it, and execute it. It isn't something you await, but rather create. 미래는 그것을 상상하고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This is a quote by the ruler of Dubai,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a quote that says it all. Dubai is not the result of an organic process of city growth, but is created top-down. The economical freedom is total. Skiing in the desert, possible. A tropical rainforest in the desert, no problem. 네, 이 두바이 왕의 인용문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두바이는 자연스럽게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탑다운으로 철저히 계획된 도시이죠. 경제적인 자유는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사막에서 스키를 탄다고요? 가능합니다. 열대우림을 만든다고요?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This is their tropical rainforest. It's called Green Planet, an indoor tropical rainforest.
It's a giant concrete tree with a spiral staircase in it, all under a glass dome. 여기는 그린 플래닛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돔 안에 조성된 실내 열대우림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 나무가 콘크리트 나무예요. 가짜입니다. 그 주위에 나선형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은 대형 돔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But this economic success story of Dubai comes with a heavy price. The United Arab Emirates have the biggest ecological footprint per capita in the world. 두바이의 경제적 성공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세계에서 1인당 생태 발자국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Enormous amounts of energy are needed to make the desert livable, to cool down all these glass skyscrapers, to desalinate water. 네, 이렇게 사막을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고 유리 고층 건물들을 냉방하고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죠. And also on a social level, Dubai's track record seems very bleak. The city has been built by underpaid migrant workers, mostly from Asia. They live in labor camps far away from the glitter and glamour of Dubai.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두바이의 현실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 도시는 주로 아시아에서 온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이 지어 올렸습니다. 이들은 두바이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외곽 노동자 캠프에서 살아가죠. Although the workers pop up in the series from time to time, it was not my intention to focus on their miserable living conditions. I have deliberately chosen to focus on the upper middle class, the higher middle class, and the elite, the winners and not the losers, the haves and not the have-nots. 사진 속에 가끔씩 노동자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제 의도가 아니었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중산층과 그 이상 엘리트 계층, 다시 말해 패자가 아닌 승자, 없는 사람이 아닌 가진 사람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I believe that by showing the more affluent part of society, I can as well tell something about the inequality in the society. I also think that these photographs resonate better with a Western audience because we know this world. It's not exotic to us. It's very familiar actually. So this story is not only about Dubai, it is also about us. 저는 사회의 부유한 계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진들은 서구 관객들에게 더 강하게 와닿을 거라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우리에게 낯선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단지 두바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I hope these photographs that you can see here on the wall are able to hold up a mirror and let us think and reflect on our behavior as consumers and the consequences for the well-being of our planet. 이 사진들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작용해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더 깊이 돌아보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I searched a long time for a suitable title for this work that can be read as a social critique of our hedonistic capitalist society. 네, 제가 이 작업에 어울리는 제목을 찾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쾌락을 쫓는 우리의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제목이기를 바랐거든요. And when I saw this painting by Hieronymus Bosch, Dutch painter, I knew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 It's actually a religious triptych that depicts the fall and denounces human folly. 그런데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이 그림을 보고 바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쾌락의 정원. 인간의 타락을 묘사하고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종교적 사면재단화입니다. And the middle panel shows a make-believe paradise where people get loose on earthly delights and gluttony.
I thought this idea of this fake make-believe paradise very much fitted the idea of this work and the Dubai lifestyle. 가운데 패널에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쾌락과 탐닉에 빠져드는 허구의 낙원이 그려져 있거든요. 저는 이 가짜 낙원이라는 개념이 제가 작업한 이 두바이 프로젝트의 주제와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The last image from the series is this road in the deserts. It's a highly metaphorical image. It's the road to nowhere, the road that goes back to where it came from. 마지막 이미지는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는 도로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이미지이죠.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길, 결국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Dubai has developed into a vast attraction park where you can ski in the desert and swim with dolphins. And forever in search of illusions, we lose sight of reality. I wonder what that does to our imagination. How many more shopping malls, how many more hotels and theme parks does society actually need? And could it be that it distracts us from the problems, the real problems that really matter, the real challenges that we face, the challenges that are threatening our planet? 두바이는 이제 사막에서 스키를 타고 돌고래와 수영을 할 수 있는 거대한 놀이공원 같은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환상을 쫓으며 현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상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사회는 얼마나 더 많은 쇼핑몰, 테마파크, 호텔을 필요로 할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문제들, 지구를 위협하는 진짜 도전들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And then just as a little extra, I want to show you 3 more photographs of a more recent project that I did after Dubai. It's a project that I called New Capital. It has been published last year. And it's a documentary on purpose-built cities, cities that have not grown organically, but were built from scratch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ccording to a master plan. And one of the cities that I photographed is Sejong. 네, 두바이 프로젝트 이후에 제가 또 했던 이 새로운 프로젝트 뉴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 도시들은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만들어졌고요. 전혀 이전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칭의가 전혀 없이 완전히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된 도시입니다. Yeah, just a few impressions. These are the newly built houses in the traditional Hanok style from Sejong. 네, 세종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신도시에 또 자리 잡은 이 한옥의 모습이고요.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in the morning rush hour. Luckily, Koreans are smarter when it comes to designing a city. Sejong's design is much more on a human scale, it's much greener, and not at all comparable to the megalomaniac design of Dubai. 네, 아침 이 러시아워의 발길을 돋구고 있는 한국 공무원들의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의 이 도시 설계는 아주 스마트합니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녹지도 많고요. 이런 두바이에 우리가 봤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계와는 또 다릅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바이를 통해서 저희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이슈 또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직접적이지만은 아니라 그 상징적이면서 아이코닉한 이미지들로 또 작가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의미들을 하나씩 풀어내어 이미지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도 이따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이 취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단 몇 번의 작업
촬영해서 이런 참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건 이따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질문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크리스 조난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실 건데요. 사실 오늘 이 순간 몇 시간 전까지 오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막 여러 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정을 한 게 140점의 이미지들을 오늘 다 보여주시겠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쉽긴 하겠지만 한번 기대하고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조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 thought I would take a small risk, and instead of speaking about the work that is here in the show, I want to give you a long arc of many of my projects to put it into context.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전시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의 초기 작품부터 지금까지 어떤 하나의 아크를 그려가면서 제 지난 프로젝트를 한번 쭉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My journey in photography began almost 40 years ago as I explored the alleys of downtown Seattle where I lived. 제 사진 인생은 40년 전 제가 살았던 시애틀의 골목길을 카메라와 함께 누비며 시작이 됐습니다. I saw a lonely kind of beauty here that I connected with. 여기서 뭔가 외로움을 발산하는 듯한 그런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는데요. This work led me down into the industrial part of town where I started to encounter the infrastructure of our mass consumption. 그러던 중 저는 도시의 산업지대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량 소비 사회의 인프라를 맞닥뜨리게 되었죠. This project eventually turned into the series that I call Intolerable Beauty. 이 작업은 결국 제가 아름다움 너머라는 제목의 연작으로 이어졌습니다. As I did this work, I craved a way to photographically depict the full scale of our mass consumption. 이 작업을 하면서 대량 소비의 스케일을 사진으로 보여줄 방법, 하나의 사진으로 보여줄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고요. And this led to experimentation with a conceptual process. 그렇게 해서 시작한 실험적인 추상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That turned into the series that is exhibited here that I call Running the Numbers. 그것이 바로 이 전시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숫자를 따라서 연작입니다. Where I use thousands of small photographs to build very large images that depict statistics about our mass consumption. 그 작품에서는 수천 장의 작은 이미지를 하나의 대형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소비 사회를 대변하는 통계 수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This one is made of thousands of credit cards. 네, 이것은 수천 개의 신용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Representing the number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ho are losing their homes because of so much credit card debt. 신용카드 빚 때문에 집을 잃고 있는 이 수천 명의 미국인들의 수를 나타냅니다. This is a Tibetan Buddhist mandala made from junk mail. 정크메일로 만든 티베트 만달라입니다. I worked with an artist who does drawings, and she made me 32 beautiful drawings of birds. And I built those into an image that shows the number of birds dying from pesticides. 네, 새를 정말 잘 그리는 아티스트가 있어서요. 제가 그분에게 32마리의 새를 그려달라고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제가 작업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농약으로 죽어가는 새의 숫자를 말합니다.
This one depicts the number of sharks being killed for their fins. And I constructed it from fossil shark teeth to suggest extinction. 이 작품은 인간의 배를 채우기 위해 지느러미가 잘려나가 죽임을 당하는 상어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종을 암시하기 위해서 화석화된 상어 이빨을 사용했습니다. This one is 28,000 barrels of oil, which is the number of barrels of oil we burn in the world every second. 이 작품은 지구에서 1초마다 연소되는 석유 배럴의 수, 즉 28,000배럴을 보여줍니다. This is equivalent to the flow of a medium-sized river. 이것은 중형 사이즈 강의 유량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I wanted to feel gravity, so I made all of the barrels around the earth sort of like a field of gravity. 저는 중력장처럼 보이도록 한번 연출해 보았고요. And then when you get very close, you see that it's not the earth at all. It's just another oil barrel.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것은 사실 지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석유 배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This one depicts the number of cigarettes being littered into the world's environments every second. 이 이미지는 1초마다 세계 곳곳에 버려지는 꽁초의 수를 뜻합니다. And this one is, you can see right behind me, is the famous Hokusai Great Wave made from ocean plastic. 네, 이 작품은 여기 제 뒤에도 걸려 있지만 호쿠사이 그림을 배경으로 하고 태평양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I had the opportunity to go visit New Orleans, a city in the United States, very soon after Hurricane Katrina. 저는 뉴얼리언즈로 내려가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지나간 뒤에 참혹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는데요. At the time, this was the strongest hurricane in recorded history. 당시 이 허리케인은 사상 최강의 허리케인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And scientists said it was the first clear evidence of global climate change.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구 기후 변화의 첫 번째 명확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I learned of an environmental tragedy that is happening on a remote island in the Pacific Ocean and immediately felt a magnetic pull to go there and witness it in person. 저는 태평양 한가운데 한 섬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비극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직접 가서 그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This project offered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global phenomenon of ocean plastic on an intensely personal scale. 대량 소비라고 하는 글로벌적인 현상을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기회였죠. This project turned into an 8-year journey into grief and my love for these magnificent beings. 이 프로젝트는 점차 이 위대한 생명체들에 대한 저의 슬픔과 사랑을 들여다보는 8년간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And that became my film Albatross, which is being exhibited here. 그리고 알바트로스라는 영화로 완성이 되었고 이 전시장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 visited northern Kenya and documented the people there living in a traditional way and also surrounded by powerful global forces beyond their control. 저는 북부 케냐를 방문해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지구적 영향,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영향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Including the devastating effects of climate change there.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삶을 핥히고 가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In between these projects, I've always loved exploring and photographing forests and the living world. 작업 틈틈이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을 카메라에 담는 건 언제나 제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My work doesn't really focus on individual stories, but rather takes a look at the bigger picture. These days, I find myself immersed in the healing beauty of Patagonia, Chile. 요즘 저는 칠레 파타고니아의 힐링의 아름다움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Working with long exposures, I'm exploring the centering space of stillness. 이곳에서 저는 고요함이 마음을 어떻게 중심으로 이끄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he long exposures reveal subtle colors and rich tonalities. 장시간 노출 사진을 통해 미묘한 색조와 복잡한 톤의 조화가 드러납니다. Here, the artifacts of the human world are held in broad perspective under the vast skies of Patagonia. 이곳에서는 광활한 파타고니아의 하늘 아래 인간 세계의 흔적들이 더 넓은 시야 속에 놓입니다. The elements speak to each other across different scales and across time. 자연의 요소들이 서로 다른 스케일로 그리고 시간을 넘어 서로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This place reminds me of my planetary existence. 이 풍경은 이 행성 위에서의 나의 존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And helps me connect with the miracle of everything.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적과 하나 되게 합니다.
The doors of the great mystery swing open. 위대한 신비의 문이 열립니다. There's the southern Milky Way over the cabin where I live. 제가 살고 있는 그 오두막집, 제 머리 위로 펼쳐지고 있는 은하수입니다. And here is dawn on the Strait of Magellan on the winter solstice of December of last year, announcing the return of the light and the beginning of one more day. 그리고 작년 12월에 찍은 마지막 이 사진은 동지의 밤이 지나고 마젤란 해협 너머로 해가 밝아오는 장면입니다. 빛이 돌아오고 또 하루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 조단의 작품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먹먹한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 사실 오늘 약간 그 로또 맞은 기분입니다. 이 한 작가의 수십 년의 여정을 이 한 자리에서 또 작가가 직접 다 설명을 해주는 부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좋은 작품으로 또 좋은 설명까지 곁들여 주신 분들의 작품을 보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가지셨던 느낌이나 또 궁금하신 점들 먼저 한번 질문들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여기 계신 저희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사실 닉은 한국에 지금 두 번째,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세종시 작업, 뉴캐피탈 시리즈를 위해서 세종시에 이제 재작년에 한국에 와서 작업을 했었었고요. 크리스 조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공미술관과 다른 곳에서도 자기 작품을 가지고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전시를 하면서 세 가지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The Running the Numbers 시리즈와 뒤쪽에 일부 슬라이드를 통해서 미리 보셨겠지만 그 황폐한 페어 시리즈, 그리고 알바트로스, 미드웨스트 섬에서 알바트로스였던 그 새들의 신비로움과 우리 인간의 문명적 이기로 인해서 뭔가 일어나는 모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필름인데요. 1시간 38분 러닝 타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꼭 시간을 내셔서 플로어에 앉으셔서 다리를 쭉 뻗고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예. 정말 사진 한 장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이미지를 강력한 스토리를 담고 있고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이라는 부분이 또 별도로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 사이 혹시 뭐 또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세요? 예, 여기 앞에 질문 있으시네. 네. 안녕하세요. 저 취미로 그냥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딕 하네스 작가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손 들었습니다. 소개하실 때 우연의 힘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두바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 미리 계획된 곳에서 기다리면서 포착하신 순간이 더 많은지 혹은 걸어다니면서 우연히 마주친 순간이 더 많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Thank you.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There is no rule in how I work. It all depends on the situation.
네, 항상 상황별로 좀 달라지고요. 뭔가 제가 룰을 먼저 세팅한 다음에 하지는 않습니다. One of my ways of working is choosing the setting first, choosing an urban landscape as a background or a decor, and then go there. This is what I do in the research phase. And once I get there, I'm trying to find unexpected things or human activity. 우선은 내가 원하는 세팅이 뭔가 어떤 배경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한번 이제 제가 리서치하는 그때 가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에 가서 뭔가 이 인간 행위나 이런 인터랙션이 예기치 못한 것이 보였을 때 포착합니다. Just two examples from there on the wall. You have the picture with the red car. That's a very fast shot. I was waiting for a taxi. It just happened right in front of me. I grabbed my camera and made 3 shots, I think. That was unpredicted. 여기 빨간 자동차 있는 그 사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던 쇼트였습니다. 제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저런 모습을 보고 바로 카메라를 꺼내서 한 3장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And then the picture next to it from the shopping mall in the fake village. This is something that I researched. I have to go to that shopping mall because of the village. So I put up my tripod, I made my composition, and I waited. With the remote control in my hand, I waited for people to come by, and I pushed several times, and this came out as the best one. 그런데 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리서치를 해 두었었고 제가 계획을 세워서 그곳에 있는 그 쇼핑몰 안에 있는 이 마을이 저의 배경으로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가서 트라이파드를 설치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구도가 있는 그 스팟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들고 있다가 그래서 딱 맞는 그 장면이 나왔을 때 그때 연사를 한 거죠. I think as a rule, it's all a matter of chance. The longer you spend with your subject, and the more time you invest, and the longer you walk, the more chance you will have to encounter extraordinary opportunities. 네, 뭔가 룰이라고 한다라면 글쎄요, 이런 본인이 작업하고자 하는 그 주제와 소재 또 현장 그런 것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야만이 본인이 원하는 특별한 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I have a follow-up question for Nick on this same subject. 저도 여기에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Nick, I want to zoom in on your mind and know what's happening in your mind the exact second that you click the button. How do you know that that's the moment and what are you thinking? 그러면 그때 그 리모트 컨트롤을 들고 있다가 클릭했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셔서 도대체 무엇이 그 클릭을 누르게 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It's not always clear if it's the right moment, but just what happens in my mind when I photograph in a country that I don't know, Dubai for instance. It's I try to get myself in a state of concentration every day, in a state of, I would even call it hyper concentration, being attentive for everything that can happen, with the antennas out, listening to people, looking at things, and trying to predict coincidences. I know this sounds very contradictory, but this is more or less what I try. 네, 그 순간이 맞는지 틀린지 이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두바이처럼 제가 모르는 나라에 나가서 작업을 할 때는 매일매일이 정말 초집중 상태예요. 정말 제 안테나가 길게 뻗어 있고요. 제 귀는 이만큼 커져서 주변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듣고 있고 제 눈은 희번덕거리면서 여러 군데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연을 예상해 가면서 찍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분명 여기서 뭐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프레임, 아주 작은 프레임을 들여다보면서도 그 여러 대상들이
어울리고 정말 적절한 조명이 그리고 그게 저 개인적인 어떤 사진가의 감정이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 그 짜릿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지금 그러한 얘기들을 지금 나누어 준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 케냐에서 사람들이 포트레이트 작업을 할 때도 아마 그 감정 뭐 여러 작업과는 다르겠지만 크리스가 그다음 몇 안 되는 그 사람들 간의 작업을 할 때 혹은 알바트로스를 촬영을 할 때 영화로 필름으로 아마 그런 느낌들을 가진 적이 있지 않을까. 네. Not only for the stage or working with the computer stuff. So. Yes, for me, my intention is whatever I photograph, if it's a person, if it's an albatross, if it's a rock in a lake, my intention always is to honor that thing. And if I'm thinking of anything, I'm thinking, what can I do to honor that thing? And one really, go ahead.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저의 그 앞에 담기는 것이 사람이든 알바트로스이든 바위이든 저는 그것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내가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And one really simple thing we can do as photographers to honor our subject is to get below the eye line of the subject. 그래서 사진작가로서 가장 쉽게 이런 경의를 표하는 방법은 우리의 서브젝트의 아이라인보다 밑에서 찍는 것입니다. So if I'm going to take your photograph, if I'm looking at you like that, I'm looking down on you.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각도로 찍는다라고 하면 카메라가 선생님을 내려다보고 있죠. And there's an emotional message that would be contained in that photograph that I look down on you. 그러면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감정 자체가 나는 저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다, 깎아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So if I was going to photograph you, I would probably be like here somewhere, 그래서 제가 below your eye 선생님을 line. 찍는다라고 하면 아이라인의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찍을 것입니다. Which is the same thing we do when we honor somebody. 그래서 누군가를 경의를 표할 때 인사를 할 때처럼 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여기 앞쪽에 주홍색 모자 쓰신 분 손 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환경 문제를 이렇게 익숙한 명화에다가 이런 표현한 것들이, 전묘화로 표현한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수많은 쓰레기들의 이미지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또 이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 과정이 조금 궁금합니다. Okay. Yeah. Well, first of all, I'm happy to give away all my secrets. 네, 오늘 저의 비법을 공개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I don't claim ownership over any part of this process, and if someone were to do them, I wouldn't consider that they're copying me. 저는 오늘 말씀드릴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혀 오너십이 없고요. 이것을 누군가가 따라하신다고 하더라도 카피했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People have told me they want to try it, but they're afraid of being called that they're copying me. And I would love to see what ideas that other people would have that probably are more interesting than what I do. 어떤 분들은 저런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했다가는 크리스 조단을 따라했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분의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따라하신다라면 저는 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So let's see. This one that's made out of 50,000 cigarette lighters
It's all made from one cigarette lighter. 여기 보시는 이 작품은 5만 5천 개의 라이터로 만들어졌는데요. 사실은 제가 찍은 라이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I had one cigarette lighter and I photographed it in high resolution. 고해상도로 라이터 하나를 사진을 찍었고요. From several different angles. 여러 다른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Then in Photoshop, I cut those out from their backgrounds. 포토샵에서 그걸 하나씩 오려내 가지고요. Then in Photoshop, it is very easy to change the color of them. 포토샵에서는 그 하나 아이템마다 색깔을 바꾸기가 쉽죠. So I can make a kind of painter's palette that includes all the colors of the painting.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명화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색깔의 팔레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And you can imagine I can make many shades of the same color. I can make 10 blues that are almost the same but a little bit different from each other. Very easily in Photoshop. 그리고 포토샵에서는 그 색조의 명암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파란색이라고 하더라도 10가지 다른 파란색을 만들어낼 수 있죠. Then I get the Van Gogh painting and I make a huge canvas of it in Photoshop. 그리고 반 고흐의 이 명화를 어마어마하게 큰 포토샵 캔버스로 옮깁니다. And with this one particularly, one feature of the Van Gogh painting is that all of his brush strokes are a very specific size. They're all close to exactly the same size. And so I wanted to make the cigarette lighters the same size as his brush strokes. 반 고흐의 그림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그 붓칠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라이터의 사이즈를 똑같이 맞췄습니다. Then I have two computer monitors. One is a big folder of all of my colored cigarette lighter photographs, and the other one is the big Photoshop canvas of the Van Gogh painting. 그리고 제가 모니터 2개를 놓고요. 한쪽 모니터에는 이때까지 제가 누적해 놓은 그 라이터들이 들어있는 폴더가 막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명화가 있는 포토샵 캔버스입니다. I put on some good music. I go get a beer. I tell my girlfriend I'll see her in maybe 2 or 3 weeks.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맥주도 한 잔 갖다 놓고 제 여친한테 한 2주나 3주 뒤에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And then it's just drag and drop until my fingers are ready to break. 그 다음에 손가락이 부러져라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겁니다. For some of them, I'm able to use a software that we call Photo Mosaic. 어떤 경우에는 포토 모자이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And the Photo Mosaic software, that one was made with Photo Mosaic software, and you can see the lines that it left. 저쪽에 있는 저 작품이 포토 모자이크로 만든 건데요. 잘 보시면 라인이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So the Photo Mosaic software always produces a pretty bad result, and then so I use that as the Photoshop canvas and then do a lot of cleaning up with individual items. 포토 모자이크가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처럼 라인이 생기는 나쁜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캔버스로 옮겨서 그것을 깨끗하게 클리닝하는 작업을 합니다. This was the longest one that it took the longest of any that I ever made. This one took me 4 months. 네, 뒤에 있는 것이 4개월, 제가 작업한 기간 중에 가장 길었던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스킬이나 이렇게 정말 인내만은 아닌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와 관련된 위기에 대한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가적 관점이 과연 어떤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명화를 비슷한 방식으로 패러디를 했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에 크리스 조던이
고민하고 담고자 했던 의미들이 있는데요. Why don't you talk about this currency? Yeah, about Yes. Yeah. So each of these pieces is made from a famous painting, but I choose them very specifically to try to build in layers of meaning. 네, 이 명화들은 그저 유명해서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결이 같았기 때문인데요. So this one specifically, I knew I wanted to make an image that was showing plastic in the ocean.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해양 위, 그러니까 바다 위를 떠돌고 있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And I had been studying a lot of maps of the ocean currents in the Pacific Ocean that create that thing that we call the Pacific Garbage Patch. 그때 당시에 제가 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평양 조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떠다니는 쓰레기 섬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And just by strange coincidence, this shape in the Van Gogh painting is almost exactly the map of the ocean currents in the Pacific. 우연히도 이 반 고흐 그림에 있는 이 부분이 그 태평양 조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And a lot of our pollution that's in the ocean comes from not only cities on the coast, but cities that are on the land. 해양 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면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도시에서도 쓰레기가 나옵니다. So I liked the idea of this little village, and in people's thoughts or in their dreams or in their mind or in their consciousness is knowing that their trash could end up in the Pacific Ocean. 여기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있고 그 위로 이 태평양 조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이 떠다닌다라는 이 점에 있어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꿈에서, 마음에서, 무의식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쓰레기는 태평양 조류를 따라서 저 해양에서 떠돌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And then Hokusai's famous piece, The Great Wave off Kanagawa, is a very clever yin-yang symbol. 그리고 이 호쿠사이 그림은요,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wave and then the negative space of the wave create yin-yang. 여기 파도와 그리고 파도가 없는 공허한 부분이 지금 음과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he was trying to raise two yin-yang relationships that are powerful spiritual teachings. One of them is the yin-yang relationship that is the most fundamental relationship in the universe between movement and stillness. 네, 이 양이라는 것을 가지고 두 개의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했는데요. 하나는 움직임과 고요함이라고 하는 이 전 우주적인 양이 대한 것입니다. Mount Fuji represents stillness, and this gigantic wave represents movement. And in the middle is a wave that looks like Mount Fuji, but also looks like that wave that is right in the middle, representing the human condition. 저 멀리 보이는 작은 후지산이 고요함을 뜻하고 또 바로 앞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저 파도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앞에 있는 이 파도의 하얀 부분을 보면 후지산과 닮아 있고 그 저 위에 있는 것도 후지산과 닮아 있는데요. 이렇게 큰 후지산과 닮아 있는 이 두 가지가 파도 사이에 섞여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And all of these men in their canoes, in one way, they're very vulnerable, in great danger, and in another way, they are held safely
in the world. 그리고 이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는 뗏목 위의 사람들을 보시면 굉장히 취약해 보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듬어 안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My wish with this piece is to turn that yin-yang relationship upside down and show that the oceans are in great danger from us. 그 음양 관계를 전복해서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바다가 우리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각 예술을 뭐 사진 또는 뭐 미술 다 포함해서 요즘 굉장히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개념의 중요한 방이 중요하죠. 근데 그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가끔은 제가 다른 전시장에 가서 보면 어렵다. 근데 가끔씩은 이게 뭐지? 텍스트를 봐야만 아는 경우가 많죠. 그게 요즘 뭐 현대 미술 또는 뭐 현대 시각 예술의 부분인데 사진 또한 그런 뭐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이번 전시에서 특히 지금 크리스 조단이 얘기했던 그리고 앞서 닉 하네스가 자신이 가졌던 주제의식 또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완성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과 시각적 완성도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두 작가의 그 어프로치는 굉장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소통이지 않나 대중들과 함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이 많아서 앞에 계신 분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사진과 그다음에 그 설명을 좀 잘 들었고요. 저는 사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가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한 시민으로서 한 세계 지구인으로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작년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전시에 오게 됐는데요. 일단 니카네스님의 이제 그 작품을 봤을 때 좀 환경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해석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와, 저분 또 주제 의식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전시하신 게 아니라 외국에 다른 데서도 전시하셨을 텐데 이 그림을 설명을 안 듣고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저처럼 약간 이게 환경하고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 하나하나 모두 어떻게 반응들을 보이셨는지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네,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t is true, it's not only about the ecological impact of a city as Dubai. It has many different layers, the body of work. 네, 맞습니다. 두바이라는 이 도시의 생태적인 임팩트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레이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It has this social component. It has this the theme of urbanization, market-driven urbanization, the impact of globalization and the capitalist society. There's the ecological aspect of a city like Dubai. So all these different layers come together in this series. My intention was not to make a work about ecology. It's one of the aspects of it. 네, 보시면 사회적인 요소도 있고요. 도시 시장주의 중심의 도시화, 그리고 글로벌화, 자본주의, 당연히 생태,
이런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겹겹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의도는 저의 작품을 통해서 생태학적으로만 코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가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It is very hard to visualize climate change. How can you make pictures of it? You can photograph the consequences of natural disasters. That's what a lot of photographers do. I try to photograph what can lead, a certain kind of human behavior that leads to these ecological problems. 네, 사실 기후 변화를 비주얼하게 표현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기후 변화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 재난적인 결과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이 생태학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So most of the people that I showed the work to got the message. They are often very astonished and don't believe what they see. The body of work is much bigger than the pictures here on the walls. I've never shown it in Dubai, and I don't have the intention to show it there. 네, 관람객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오셨던 분들은 사실 이 연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보시고 나서 놀라워하시고 깜짝 놀라고 또 이해를 하셨어요. 저의 의도를. 그리고 이 전시는 저는 두바이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You wonder why? 왜일까요? They won't like it. No, it can cause serious troubles. I'm afraid. Yeah, especially the pictures of the nightclubs, because they are quite hidden on top of the upper floors of the big expensive hotels. Everybody knows this happens. People are drinking but they don't like it. It's a very strict Islamic country, and that's why I don't take the risk and I will not show it there. Of course, they can see it online if they take the effort, but I'd rather not show it there. 네, 왜냐하면 가서 보여줘도 아마 좋아하실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나이트클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들 알고 있는 비밀이랄까요? 그러니까 저 호텔에 저 구석진 어떤 숨겨진 방에 가면 저런 환락의 파티가 벌어진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쉬쉬하는 그런 베일에 가려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또 게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또 아마도 제 전시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2전시실과 3전시실 사이에 꽤 큰 작품 보셨죠? 그 작품의 제목은 해마 빌라입니다. 그 작품을 저희가 공간 디자인 같이 연계해서 저렇게 크게 뽑았고, 저 작품이 2주 전에 중앙 선데이라는 여러분 아시는 그 신문 매체에도 소개를 했었었는데요. 저 이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부분을 잠깐 전달하면, 굉장히 생태학적인 부분에 의미를 두고 저 빌라들의 이름을 해마 빌라라고 정해졌고, 저 형태 자체가 수중에 침실이 있고 1층에 이렇게 보시는 그 바깥의 모습들이 1층, 2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섭외를 해서 힘들게 들어가 보니 광고에서 보았던 침실의 커튼이 열리면 진짜 아름다운 수중의 풍경, 물고기 떼들이 그리고 산호초가 있는 광고와는 다르게 실제로 정말 진흙더미, 물속에 떠다니는 쓰레기들, 이 인공 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해변가, 이 빌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 닉 하네스는 굉장히 중의적으로 또는 반어적 의미로 여러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바로 저희 전시 기획의 의도입니다. 기후 환경의 변화 그리고 위기, 심각성들을 우리는 얘기하고자 해요. 인지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싶고 우리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메시지 또는 시각적인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들어왔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나.
그럼 제가 여기 전시 서문에도 썼지만 이 기후 감수성이라는 부분, sensibility, 정보만이 아니라 정보를 접했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느끼며 우리가 이 자연과 이 인간들과의 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이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직면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입 부분에서 보았던 라그나르, 알스케손의 작업에 보면 태고적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정말 극한 상황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자연과 함께 적응해 왔던 그 삶의 모습들이 지금 저희들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북극의 가장자리 변방에서 지구 온난화에 너무나도 딱 맞닥뜨려 있대요. 하루하루 빠르게 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작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가 굉장히 서울에 오고 싶어 했지만 지금 이 시절에 이 시점에 본인은 기록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 사라질 수밖에 없는 썰매를 끌고 가는 헌터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서울에 오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저희가 시작해서 닉 하네스의 두바이, 정말 환희의 정원, 우리 인간의 문명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극대적인 부분, 그러니까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작업 또한 마찬가지 마르코 가요티 테리 작가의 야생동물, 사라져가는 서식지 안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포트레이트들은 정말 그들의 표정과 눈빛으로 그리고 몸짓으로 그들의 지금 위기의 상황들을 저희들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우리 인간의 문명의 이기를 넘어서서 저희 크리스의 마지막 시리즈들을 우리는 볼 때 현대 문명의 일단 속도감 속에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막 급하게 또는 뭔가 문명의 경제적 자본의 중요한 것만 생각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의 이야기들을 아마 이 마지막 그리스의 먹먹하고 적막하고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가져볼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마주함, 이게 저희 전시 기획 의도이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직접적인 어떤 위기의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수성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희가 시간이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질문, 여기 앞쪽에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매거진 페이퍼 편집장 정유희고요. 두 훌륭한 작가분의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깊은 의지와 생각들이 배어 있는 사진들을 직접 작가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곁들여서 오늘 보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게 울림도 되게 컸고요. 제 질문은 크리스 조단 작가님한테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단 작가님, 2019년에 전시를 순회전을 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감흥도 깊게 받아서 제주 전시를 마쳤을 때 제주도로 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인터뷰 너무 인상적인 내용들이어서 내내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미에 남미 쪽 파타고니아, 칠레 이런 쪽으로 가셔서 사진 작업 하실 거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계속 있었었고, 2019년이면 지금 거의 6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여정과 경험이셨는지가 질문 하나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 전시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Well, it is so good to see you again.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I think rather than describe my physical journey, I want to share a little piece of my emotional journey. 저의 물리적인 여정보다는 저의 정서적인 여정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For many years, my work and my focus and my energy was all looking at the bad news.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저의 작품들은 나쁜 뉴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I thought it would be irresponsible to do anything else.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And during the pandemic, I had the opportunity to meditate. 팬데믹 기간 동안 명상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Finally, in that space, I couldn't come up with any more excuse not to. 그때는 사실 팬데믹 때 어딜 가지를 못하니 명상이라도 했었어야 됐죠. And I wondere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darkness and beauty? 어두움과 아름다움의 관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화두가 있었습니다. And I'm always looking for a feeling of balance.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우리가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And so, can you hold this just so I can speak through it with both hands? I imagine a balance. And over here is all the bad news. And every day there's more and more, and every day it gets heavier and heavier. And I'm going, every day, what can I put here to make a balance? 네, 저울에서 점점 나쁜 소식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기울고 있는 이 저울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얹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And when I look really honestly, I don't feel like beauty balances out the bad news.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름다움은 나쁜 소식을 상쇄하지 않아요. No amount of beauty will balance out a genocide. 아름다움이 정말 너무나 많아도 인종 청소, 제노사이드를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Or a war, or the extinction of a species. 그것이 전쟁이 되었든 종의 말살이 되었든요. And really, no amount of beauty will balance one act of violence against an innocent being. 그리고 아름다움이 아무리 많아도 무고한 한 존재한테 가해지는 폭력을 상쇄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So I swept away the idea of balance and was thinking, what is the right relationship between beauty and darkness?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그 전제를 버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어두움과 아름다움의 관계. And I felt my mind do a kind of zooming out.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줌 아웃을 해봤거든요. So imagine if all of the darkness in the world is in a ball in front of you.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 여러분들 앞에 공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All of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all injustice, all suffering, all of the darkness of the human world is all contained. 모든 환경 파괴, 부조리, 고통,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이 공 안에 있습니다. Maybe the ball has to be really big for your mind to hold it all.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다 담기에는 너무나 클 정도로 이 공이 굉장히 클 거예요. And one thing we can observe about this ball of darkness is that the darkness of the world is finite.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공 안에 있다라는 것은 유한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And then our mind can zoom out just a little bit.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약간 줌 아웃 할 수 있습니다. And we can see all of the beauty of the world.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그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All of the beauty of the natural world and all of the human acts of love, all of our art, all of the beauty surrounding that ball. 그 공을 감싸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의 사랑의 행위, 예술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In this way, you can see beauty as a container for the darkness of our world. 이 방식으로 보면 아름다움은 어두움을 감싸고 있는 그릇으로 볼 수 있습니다. It is a container that is literally the size of the entire universe. 그리고 그 그릇의 크기는 우주만 할 것입니다. It is like a loving mother who has her arms around us in every moment.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포용하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도 우리를 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And my new work doesn't turn away from the darkness. It just zooms back a little bit. And I want to amplify that awareness, that connection with beauty. 제 작품은 어두움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어두움에서 약간 줌 아웃을 해서 다른 관점으로 아름다움과 어두움의 관계에 대한 의식을 깨우는 것입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철학적이고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희들 벌써 약속하고 예정했던 시간이 솔직히 이렇게 가버린 줄 몰랐네요. 네, 시간 참 빨리 갔는데요. 제가 이 톡이 끝나더라도 저기 작가분들이랑 잠깐 더 남아 있을 거니까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같이 또 질문도 해보시고 대화 나눠보시고 기념 촬영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내가 질문을 안 하면 집에 못 가겠다. 어떡하죠? 두 분인데 그러면 저희 두 분만 질문 추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러면은 앞에 계신 선생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2019년에 크리스토 조던 선생님 거, 작가님 거 성곡 미술관에서 저도 관람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사진을 막 시작할 때였어요. 늦은 나이에 사진 공부를 하다 시작할 때 그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작가님의 그 영상에서 울부짖는 목소리가 그때 제가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불편한 진실을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만 찍고 다녔는데 이제 6년이 지난 상태에서 사진이라는 거를 조금 알 듯할 때 오늘 또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께 한번 말씀드린 거는 저같이 카메라의 무게를 느끼는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찍어야 될지, 어떻게 찍어야 될지,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의 의무, 역할, 이미지, 제가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that beautiful question. 아름다운 질문 감사합니다. One metaphor that I love to think of for the role of the photographer is a Tibetan meditation practice called Tonglen.
네, 은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진 작가의 역할은 마치 티베트 명상 기법인 텅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What they do in Tonglen, it's a visualization. As they breathe in, they breathe all of the darkness and sadness and suffering of the world in.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건데요. 텅린이라고 하는 명상 기법은 숨을 들이마실 때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다 들이마신다라고 상상을 하고요. They pass all of that darkness through their heart and infuse it with love. 그 번뇌와 고통을 심장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사랑과 합칩니다. And then they exhale love back out to the world. 그리고 뱉어내는 숨에는 사랑만 남깁니다. And I really like that as a metaphor for photographers. 사진 작가의 은유로서 이 예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As we face the darkness, we don't just take a picture of the darkness and hand you the darkness. 저희 같은 사진 작가들이 어둠을 봤을 때 그것을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In some way or another, we metabolize that darkness and then hand over something that is transformed.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두움을 한번 우리가 소화를 한 다음에 약간의 변화가 된 무언가를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And you can never think in advance what that transformation will be, but just to have the intention, then that's all you need. 뭔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Nick, do you want to? My role as a photographer, what I see for myself, first of all, I think I think most of the photographers are privileged witnesses. Whatever they do, wherever they go, whatever their subject is, you are a privileged witness. You can capture something out of reality or make it up in whatever way and express an idea, your personal idea, to a broader audience. That audience that maybe not have the opportunity to witness. So you're a witness. On top of that, I think. Sorry. That's okay.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작가들은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사진 작가들이 모두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찍든 어디에 가서 그것을 하든 현실의 어떤 한 조각들을 포착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주제의식과 아이디어를 표현을 해내고 그것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관객은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지 못했죠. 우리가 대신 그들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On top of that, documentary photography is a kind of visual historiography. We write history with images, not with words, but with images. We capture the spirit of our times, and it stays there for future generations, hopefully. We love to look at pictures from a long time ago. We love to see how it was in the early days. So the pictures that are being made today will have the same value, hopefully, for generations after us. 네, 다큐멘터리 사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비주얼적인 역사 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역사를 써서 미래 세대에게 그것을 남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과거에는 이랬구나 하면서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록하는 이 사진들이 미래 세대에게도 그런 같은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And then on a very personal level, photography is just maybe the nicest profession in the world. It gives you the opportunity, it gives you a key to go to places where you usually don't go, or meet people that you usually don't meet. And for me, this is, it's a celebration of curiosity.
또 개인적으로는 사진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이 사진 작가이고요. 인간의 호기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의 질문에 참 이 두 성격이 다른 스타일을 가진 사진가가 너무나도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답변을 저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을 하신 네. 한 분. 제가 만약에 두 분의 입장에서 사진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약간의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진이 예전만큼 영향력이 있지도 않고 그 어떤 이런 환경에 대한 계몽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이제 다양한 매체들이 워낙에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왜 꼭 사진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진가라고 하면은. 그래서 두 분은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네,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et's both answer that one as well. Every day I think of that. 매일매일 그런 고민합니다. Yeah. Many years ago, I let go of worrying if I make a difference because there's no way to know if you make a difference. 몇 년 전에 이미 내가 과연 내 사진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회의심은 그냥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뭔가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You just have to trust. 그냥 자기를 믿을 뿐입니다. And what I believe is what the world needs is people who are doing what they love.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If you love photography, you found your path. 사진이 좋다? 그러면 길을 찾으신 겁니다. You will feel your doubt and your anxiety and your terror and just stay on the path. 회의감이 들 것이고 불안해질 것이고 두려움에 떨겠지만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Well, before every project that I start, every trip I make, I'm always very uncertain. I'm very nervous, and I'm always thinking I'm not going to make it this time.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정말 불안감에 떨고 이번엔 정말 안 된 것 같아, 이번엔 실패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에 휩싸이죠. I think this is a constant struggle for many creative people. Maybe we need this kind of energy, this fear that we are going to fail to make new work. 아마도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불안에 시달릴 것 같은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But coming back to your question, because this was a bit out of something else. If we can change something, I don't think we have a lot of power as artists. I think there are many big or more powerful institutions, organizations in the world that we cannot conquer with, like social media, big lobby groups of big multinational companies. As compared to these groups, we are just a tiny, marginal bunch of people who are following our heart. But that doesn't mean that we have to stay on the sideline and do nothing. I think on a small scale, starting with ourselves, our local communities, and hopefully a bit further, we can raise awareness on some issues, the issues that we think are important. And it's very necessary to keep on nailing, to keep on
working on that. 네, 뭐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티스트 개인으로서 뭔가 파워가 있는 것은 아니죠. 더 힘 있는 기관과 조직이 많이 있고 SNS라든지 로비 그룹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어마어마한 거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사이드라인에 밀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작게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을 하고 주변 사람과 함께 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의 첫 발걸음으로 시작한 것이 대대적인 인식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점이죠. 아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진 또는 시각예술 범위 내에서 수십 년간 해온 작가의 작품을 이 자리에서 전시 기획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았고 또 여기에 각자 해왔던 작업의 주제들이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같이 어울려서 다층적 구조로 더욱더 단단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자 저희 이번 전시를 위해서 같이 준비한 팀들이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 오늘 이 자리에서 전시와 함께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진, 예술, 기후환경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 한 가지는 뭔가 받아서 마음에 담아 가시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뭐 평일 오후고 사실 걱정도 많이 했고요. 두 분의 너무 다른 성격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듈레이팅이 될까 저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참 뜻깊었던 대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멀리서 오신 크리스 조단 그리고 닉 하네스 두 분께 큰 박수로 오늘 토크를 마치겠습니다.